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유학 가고 싶은데요.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꼭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못 갔어요. 그리고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다시 독일로 대학원을 가려고 해요. 시험이나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독일 유학에 대해서는 제가 가본 게 아니라서 독일 유학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가 나온 사람이 유학을 갈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갈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 유학을 갈 돈과 그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그런 결단 같은 그런 의지 같은 거를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유학 가지 않아도 영어는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분야를 파고들 건데 우리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내가 그러면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멀리 더 높게 보고 싶다라면 그러면 유학을 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유학을 가는데 그러면 학교 선정 기준이 뭐냐? 자, 여러분들 한국 대학이랑은 조금 다르게요. 전 미국을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물론 전체 대학 종합 순위가 있습니다. 전체 대학 종합 순위가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그 과의 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위는 가끔씩은 전체 대학 순위는 한 20위권, 30위권인데 근데 하버드보다 어떤 한 과 같은 경우는 더 그 과에서는 더 1위를 하버드보다 더 랭킹이 높다던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정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과에서 그 탑 순위를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배우는 거는 대부분 비슷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교재도 비슷하고요. 배우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높은 학교, 이름이 있는 학교들을 선호를 하느냐, 그리고 왜 이름이 있고 좋은 명문대를 가야 하느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동문이에요. 동문. 그리고 또 미국에서 랭킹을 매길 때 좋은 대학을 매기는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면요. 나중에 그 취업률, 졸업하고 나와서 그 전공으로 그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 취업률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랭킹이 높다라는 건 단지 잘 가르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간다는 의미보다는 그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끝까지 얼마만큼 책임을 지느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랭킹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학력보다 전문성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꼭 학력이 막 높아야 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학력이 높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학력이 높으면 그리고 그 랭킹이 좋은 대학교를 간다면 여러분들이 동문들 그 다음에 커넥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전공에 어떤 좋은 대학들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나의 경제적인 수준 여건 그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성적의 여건 요런 것들을 따져서 같이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이는 28이지만 이제 3월달부터 다시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갈 시간이 없고 미국에서 학교를 마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데요. 근데 제가 성적이 올 A를 놓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28살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시험 성적은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어떤 한 기술로 성공을 하겠다, 쇼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봐두면 뭐를 지원하고 뭐를 할 때든 여러분들한테 선택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같은 거는 성적을 잘 받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학 갈 때 학교 선정해야 되는 기준, 그 다음에 유학의 목적성, 이 두 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 콩쿨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콩쿨을 계속 참가하면서 회의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예전에 느꼈던 설렘이나 두근거림이 좀 없어지고요. 쌤들 말로는 슬럼프라고 하더라고요. 슬럼프 극복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이거 질문한 친구는 아마 혁원이겠죠. 우리 혁원이 같은 경우에 일로 와봐. 혁원이 일로 와봐요. 혁원이. 혁원아. 이씨 어디서 인생이 쉬울 줄 알았냐 임마? 어? 인생이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임마? 야,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하고 살 거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나든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어도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미경 그 특강 강사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꿈은 30%의 힘듦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무슨 얘기? 우리가 놓을 때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취미로 할 때는 너무 행복한데 이게 일이 돼버리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동시통역사고 청소년 교육사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배우라는, 그 다음에 이 문화 쪽 일을 제가 이제 눈이 뜨게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자,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 분야에. 근데 여기에 배우 지망생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는. 근데 그 친구들은 성공을 봐. 그리고 배우의 이런 화려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 연기를 할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나는 연기만 해도 평생 괜찮을 것 같아, 연기만 하다가 죽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배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연기는 둘째치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안 주어질 뿐더러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은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기는 좋은데 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기회가 없어. 그리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정작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길보다는 돈을 버는데 치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없어. 오디션도 못 봐. 그러면서 계속 그냥 꿈은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그런 현실과 사실의 이 간극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럼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배우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설렘만, 두근거림만 느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겠느냐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장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희생해야 될 부분, 힘든 부분을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두 번째는 그 힘듦과 힘듦의 정도와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행복함의 정도를 봤을 때 그 행복함의 정도가 더 무겁다면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특히 중딩이 고딩이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죠. 내가 평생 해야 될 거를 이렇게 가야 될 때 세 가지 원을 그려서 그거의 교집합을 찾아내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이 세 가지의 원을 그려놓고 그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찾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맞는다면 나머지 한 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혁원이가 근데 그런 게 제가 콩쿨 준비하면 방송 댄스도 같이 하는데 그걸 보고 캐스팅 같은 것도 받아서 되게 고민돼요. 그쪽도 관심 있다가 포기한 부분이어서 미련도 남나봐요. 선생님들한테도 말했는데 무용 계속하라고 이 길이 진짜 제 길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한 제가 세 가지 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고민은 어렸을 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더 개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막 여러분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나는 늦췄어, 난 늦었어, 난 안 돼, 요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살, 30살, 40살이라도 이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시면서 그 교집합을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슬럼프가 오면 아, 이건 슬럼프니까. 아니요.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혁언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말하면 헷갈리고 저쪽에서 저 말하면 헷갈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오면 선생님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 것을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컨설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에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네요. 그러는데 네, 제가 정말로 일요일만큼은 여러분들 진짜 고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 고3인데요. 영어 공부를 입시로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을 높이는데 더 노력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계획 중인데 부모님이 국내 대학 아니면 돈을 안 주신대요. 그래서 노가다라도 해서 제가 유학을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영어 공부를 입시로 준비해야 할, 자, 여러분들 입시를 위한 영어 공부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입시를 위한 영어 공부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전반적인 실력이 높아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입시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그거를 그렇게 놔두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영어만 공부를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시를 잘 봐야 대학을 잘 갈 수 있고,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 그리고 그거가 끝나면 더 문제는 뭐냐? 자,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위한 영어, 시험 공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영어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 시험은 잘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영어를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 예비 고3 친구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왜? 지금까지 자, 여러분들 중학교 친구들이라면 입시 공부가 아니라 입시를 잘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예비 고3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영어 공부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앞으로 유학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면 입시와 상관없이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3 애들은 수능 준비하기만 바빠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란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 유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대학에 가가지고 또 취업을 위한 토익, 토플 공부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로 영어 공부를 즐겁게, 그 다음에 정말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운다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저희 해외준TV 영어 콘텐츠가 그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영어 실력을 빵 올려줄게 라고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뉘앙스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주한외국대사 기업 동시통역 일을 했을 때 항상 동시통역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뉘앙스,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강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의미 전달이 돼야 되는 거, 결국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뉘앙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뉘앙스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는 게 바로 이 아프리카 해외준 TV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컨설팅 때는 이게 자세한 건 얘기를 못하고요. 유튜브에 가시면 제 채널이 나와요. 이거 홍보가 아니라 진짜로 저희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 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식으로도 공부할 수 있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면서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입시 준비를 하면서도 유학을 위한 언어 공부든 같이 병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1차 질문은 마감됐고요. 시간이 남으면 2차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2차 질문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메모장에 적어주셨다가 다시 한번 채팅에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천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검정고시 대검 영어는 안 어렵대요. 역대 기출문제 가장 쉬운데요. 근데 검정고시 책이 있나요? 강의는 무엇을 들으면 되고 책은 어떤 거 쓰면 되나요? 나중에 수능 볼 건데 EBS는 외우는 관점으로 하는 건데 수능 영어 EBS 괜찮은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는 아닌데 대한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을 보니까 검정고시에 맞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BS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BS는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EBS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쨌든 간에
학원으로 지출되는 사교육에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체로 방안으로 만든 게 EBS이기 때문에 EBS를 적극 활용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을 중학교 때부터 갔지만 저 때에도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EBS로 강의를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도 EBS에서 좋은 강의들이 많고요. 그래서 돈이 있다면 뭐 검정고시 학원을 가는 것도 추천이에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하지만 검정고시를 볼 정도고 그 다음에 지금 사교육을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정고시 전용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 강의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6789가 저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학원 다니고 있으면 학원한테 물어봐. 잠깐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건 학원한테 물어봐. 여러분들 이렇게 세부적인 제가 검정고시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강의를 뭘 들으면 되는지를 물어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들, 저는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한양 학원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작 책 좀 추천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영작 책은, 자, 한국어를 가지고 이제 영어로 바꾸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영작 책을 제가 사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영작 책이란 거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미드 영어나 아니면 저희가 독해, 랭킹쇼, 저희가 이제 영어 랭킹쇼 같은 거를 할 때 그거는 이제 독해에 또 치중한 그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를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팬들 중에는 영어에 관심 없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랭킹쇼를 했을 때 이게 독해에 중요한 건지 뭐 리스닝에 중요한 건지 뉘앙스에 중요한 건지 이거 모르고 그냥 그거 좀 영어 언제 끝나냐 이러고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이 컨텐츠들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뭐에 치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랭킹쇼라던가 아니면은 미드 영어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영작, 그 다음에 저희는 항상 한국어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거를 항상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공부 방법을 한번 익혀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요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작 책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영작 책은 네이버 지식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영어 회화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원 등록을 했는데 도움이 안 돼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완전 초보로 시작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원은 정말로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 학원이 정말 극소수로 진행되는 학원이 아니라 막 여러 명들이 모아서 하는 거면은 굉장히 회화에는 굉장히 학원이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 회화의 가장 기본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영어를 샬라샬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어, 틀, 문법.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회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어를 껴 맞히는 거, 흐름.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얘기한 거는 망아미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언어의 가장 기본 바탕, 기본 무기는 뭐냐면 어휘예요. 그래서 단어와 문장을 외우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핑계 없이 계속 외워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회화를 잘하는 기본적인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한국어, 모국어를 쓰는 시간보다 영어를 쓰는, 외국어를 쓰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외국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내가 모국어를 쓰는 시간보다 외국어를 쓰는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 느는 이유가, 내가 한국어를 쓰는 시간보다 외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현저히 많아지기 때문에 유학에 가면은 영어가 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유학에 가도 한국 한인 친구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유학을 가도 한국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현저히 더 많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 샬라샬라는 잘하지만 막상 영어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 얘는 수준이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 얘는 한 대학교 정도의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불변의 법칙은 뭐냐, 내가 영어를 쓰는 시간이 한국어 쓰는 시간보다 많아지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하기가 쉽나요? 안 쉽죠. 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 문화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효율성을 두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 내가 1시간을 공부해서 얻어내야 될 효과를 30분만 공부해도 얻어내야 되고, 2시간 공부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1시간으로 단축해서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냐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어에 exposed, 뭐예요? 노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화는 뭐냐면 노출이에요. 노출 빈도에 따라서 회화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룹으로 해서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영어에 노출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 한 명 한 명 다 돌아가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없어지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이 1대1로 계속 고쳐주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도 나 한 명만 편애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도 봐줘야 되면은 상대적으로 노출 시간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화를 빨리 배우고 싶으면 돈이 들어도 저는 사실은 과외를 굉장히 추천을 해요.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스터디 그룹을 가는 걸 추천해요. 외국 애들을 만나고 외국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외국 애들이랑 막 이메일도 보내고 만나서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아니면 회사 직장인이라도 이렇게 계속 스터디 그룹 같은 거를 이용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스터디 그룹을 갔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 스터디 그룹 가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안 늘어요. 자, 스터디 그룹 가기 전에 내가 공부하고 외웠던 문장들 10개면 10개,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스터디 그룹에 갔을 때는 이 10가지 문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스터디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가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지를 않는 거야. 맨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회화, 쓸 수 있는 표현들만 가지고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틀리는 문법이나 어휘를 맨날 똑같이 구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한 요 정도의 표현들은 내가 반드시 오늘 스터디 때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회화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회화는 노출 빈도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과 같이 또는 과외를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혼자서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떠냐? 미드,
미드를 보고 그런 표현들을 내가 써먹어 보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헤이준 TV 안에서 우리가 화수목의 영어 콘텐츠를 진행하는데 이 영어 콘텐츠 때 진행되어지는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다 외워가지고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쓰면요 늘어요. 근데 뭐냐 그거를 안 하거든. 그래서 돈을 싸 지르더라도 과외를 하고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우리 헤이준 TV에서 했던 그런 단어들이나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에 있는 거 싹 다 외워도요 기초 영어는 여러분들 끝나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혼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안 되는 거거든. 무기력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혼자서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방송할 때도 미친듯이 참여하고 유튜브도 미친듯이 파고들면서 혼자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헤이준 TV가 올바른 교육 방법을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름이가 꼭 적용해 볼게요. 우리 현디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유자가 안 나가고 하주님 멋있어요 이러는데 고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주님 후드티는 105 입으시나요? 후드티 어떤 종류든 다 좋아하세요? 오늘 질문들이 다 학업 관련이지만 그래도 궁금해가지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깨가 넓어요. 어깨 넓어. 어깨 안 넓지 않아. 어깨 넓은데 근데 사이즈는 100이에요. 근데 사이즈는 100이야. 참 신기하지? 어깨 넓은데 사이즈는 100이야. 그래서 105를 입으면 되게 아빠 옷 같아요. 저희 아버지 옷이 10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내가 105 사이즈를 입으면 되게 여러분들이 아버지 옷 같다고 얘기를 해서 조금 약간 맵시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100을 입어요. 100을 입어요. 대신에 자켓 뭐 그 다음에 뭐 코트 이런 거는 100이나 105를 사죠. 그래서 안에 많이 껴입어야 되는 패딩 같은 거, 내 롱패딩 같은 거 그런 건 105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코트 이런 거는 100 입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깨 넓다. 우리 수혁이가 어깨가 설레네요 그런데 아이 고맙습니다. 자, 이거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빠 요즘에 왜 이렇게 끼가 넘치나요? 애교도 더 많아지시고 요즘 외로우신 건 아니죠? 그런데 야, 안 외로워. 야, 이거 질문 누구냐? 나와봐. 야, 이 질문 누구야? 나와. 일리구나. 푸 파는 거 보니까 일리야 일리. 안 외로워 안 외로워. 안 외롭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저렇게 애교도 부리는 거지. 여러분들 그리고 구하준이 진짜 애교를 보고 싶으면 이 컨설팅 끝나면 저희 교육 BJ의 1탈 남캠을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스탠바이. 알겠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애교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셔틀님 오늘 나랑 싸우자.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빨리 이런 건 넘어가야 돼요. 자, 미국 사람들은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러니까 약 2004년 3년 정도에 갔을 때 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남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허세샷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굉장히 한국화돼서 되게 겉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덜하죠. 한국보다는 덜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들을 의식하기 이전에 자기에 대한 셀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학교에 찌질이들이 없냐? 있어요. 미국에도 찌질이라는 게 있어.
그 특히 막 이렇게 락하는 애들 막 이렇게 손톱 막 이렇게 거먹게 칠하고 막 머리 이렇게 막 꽁치 막 이렇게 내려놓고 막 그 다음에 막 가죽 옷에다가 막 망사 입고 막 눈 막 이렇게 칠하고 What's up man? 막 이러는 애들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찌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다른 애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 새 뭐야 man 이상해 그냥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걔네가 사람들이 나한테 아씨 저 새끼 왜 이렇게 찌질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을 안 해. 네가 뭔데 네가 락을 알아? 니들이 락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 그리고 그런 찌질한 애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요.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를 이끌어줄 찌질한 선생님들이 붙어. 신기하죠? 찌질한 커뮤니티에 그 락을 좋아하는 찌질한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걔네들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다들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날 무시해? 난 널 무시해.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거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남들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해요. 남들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해. 근데 남들을 의식하기 이전에 남들이 의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뭘 반증을 하는 거냐면 나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덜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배우를 하는데 막 배우가 을이야. 그 다음에 막 배우가 상품이고 그 다음에 막 연출한테 막 기워야 되고